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레콘의 상임회장 김선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정보도를 위하여 취재에 임해주시는 기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과 공천 정당에게 2대 선결 과제로 소상공인 지원 특별 추경 50조 긴급 편성과 국가 귀책 사유로 피해자 전원의 배보상 및 형사 특별 재심 기회 보장 및 과감한 시대의 전환 요구 3대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먼저 이승원 장애인 재활복지 사랑나눔터 회장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고 자리를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 우연히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제 인생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이나 정부의 불공정한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장애인 연금 지급과 또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보면 무조건 안 된다, 또 뭐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도 하지만 결국에 이런 국가가 잘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반검사들이 기소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는 오히려 관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정부 공무원들로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사를 소송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담할 때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법무사, 변호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기한을 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로부터 국가가 잘못된 귀책 사유로 해당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하거나 또한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이제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송은학 대표님 너무나 훌륭하신데 이러한 정책이 정부가 받아들이고 반영이 되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함성 1초간 와! 노래 한번 하고 노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시민 나팔부대 유명하십니다. 우리 진은영 님 나오셔서 핵심 과제 중 서울대 폐지 및 국립대와의 통폐합 등 대학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서요? 그래야지 이게 내리세요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여 동안 이제 저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력차 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경험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쏟아졌던 그 지방대 위기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 사회가 고질적인 문제에 대처해온 관행이 가져온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 경쟁의 생태계에서 더욱 고착화된 인서울 학벌주의는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등급 전쟁으로 황폐화시킨 지 오래되었고요. 그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술만 바꿀 뿐 아이들은 전쟁터에 남겨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촛불 정부 이후에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교육의 담론 앞에 기성세대라 할 우리 모두는 더욱 큰 가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정시와 수시라는 양극단의 출구 없는 선회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과연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작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는 왜 아무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배움에 왜 경쟁이 필요한가요? 교실이 왜 등급의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추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정시 확대냐 수시 확대냐에 갇혀있는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대 위기는 숱하게 예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고 결국 인서울 울타리만이 취업 이후에 보장을 약속하는 안전망이라는 확신에 매달려서 우리 아이들의 지방대 탈출을 위한 반수, 이거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은 우리 교실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취업 환경과 기업이 채용하는 인재상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인서울 졸업장과 영혼 없는 스펙이 아닌 4차 산업에 걸맞는 능력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듣는 시험 안내 방송조차 인공지능의 목소리로 대체되는 현실입니다. 위기에 떠밀려 해결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비용이 더 늘어나고 우리 공동체의 행복과 만족은 그만큼 지연될 뿐입니다. 극한 경쟁이 파괴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서울대와 교육부 산하 모든 국립대를 통합한 통합국립대를 설립하고 완전 자율 수업권과 수강권, 학문 자율의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공교육 기반의 통합 국립대 입학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3. 사립대의 입학, 졸업, 학비의 완전 자율권을 보장한다. 4. 국가 주도의 유아 보육과 초중등 교육의 완전 무상을 시행한다. 교육은 진보냐 보수냐 진영을 떠나서 국가의 미래의 중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회의적인 관점에 결단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대학의 서열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다양한 가능성의 성장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의미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목사님, 다시 발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디로 하는 거지? 이어서
신종숙 문학 박사 겸 시인이시고 평화통일연대 기획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평화통일시민연대 기획위원장 신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습니다.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내몰렸고, 그리고 한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방역 독재로 인해서 강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였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1차, 2차, 3차까지 접종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분들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거나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시온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하는 것을 미국에서 권유하고, 그것을 들어줄 때 미국과 더 협력하고 우호를 증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의 아집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들한테도 주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저질환자들은 백신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의료인들도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현재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백신 독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왜 나라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질병관리청에다가 그것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고 싶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제로 접종을 시켜놓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청년들도 또 그 외 사람들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터에서 퇴거되거나 일자리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둘러보지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백신을 패치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박대를 받습니다. 저는 벌써 박대 받은 지 오래되어서 집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일할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을 살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국민의 이렇게 일자리도 빼앗기고 건강도 더 빼앗기고 이런 사태를 초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행정당국은 외면하십니까?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종속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백신 독재에 맞춰서 우리가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그리고 백신 비접종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질병을 지니고 있는 보균자인 것처럼 취급하고 인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문재인 정권의 백신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저기 건너편을 보십시오. 저기에 누가 있습니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의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죽음을 도대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과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땅히 보상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호를 외치면은 그 기자회견이 안 돼서 저만 그 선창하고 여러분들은 그 가지고 계신 피켓을 앞으로 제청할 때와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지 말고 직선으로 평양하고. 소상공인 지원 특별시경 50조 긴급 편성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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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가 기책 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대한 보상과 배보상 실시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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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라! 형사특별 재심기회 보장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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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대상자로 확인된 국민 배보상 및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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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전원 배보상 보상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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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수상 받지 못한 월남 첨전 구임 고엽제휴 증상자 및 배보상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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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위원회 상임위이신 이평구 목사님의 발언이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각자의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편향도 있을 수 있고 또 패배 발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공인들이 모인 자리니까 되도록이면은 극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 언론 부당에 대한 적폐 청산 개혁을 외치는 페이스북 활동가 이평구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법 신뢰도가 최고 꼴찌입니다. 언론 신뢰도가 최고 꼴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와 단체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또 주춧돌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하는 악소 조항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조항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은 피고인이 되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부지수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은 검찰이, 법원이 올바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언론이 조작이라든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건전한 국가를 만들고 지탱하고 그래야 할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속에는 국민 개헌 통로를 다음 정부는 열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의 독소조항 103조와 같은 이러한 조항은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헌법들이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러한 독소 헌법 조항을 개헌하자고 해도 들어주질 않았고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유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김영교 그님 나오셔서 피해자 호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처음 서봐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 예, 진짜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검찰 개혁의 완수입니다. 검찰이 너무 썩고 불공정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에 많은 저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검찰의 이 불공정한 행태를 당하게 된 계기는 이명박 씨가 실소유자라는 BBK 사건에 연루가 아니라 피해를 보게 돼서 BBK를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김경준이라는, 그러니까 이명박 씨의 동업자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불법 중에서 횡령 등 불법 중에서 많은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특히 공문서를 조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소했는데 김경준이는 참조인 중지 이런 사유로 해외로 내보내고, 저는 깜빵에 몇 년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검사들, 아주 좋은 검사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당한 검사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악마보다 사악한 악기였고, 이 서민들의 피눈물로서 한 1분 남았어요. 피눈물로서 자기들의 검은 배를 채우는 흡혈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공약을 좀으로 말씀드릴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걸 완수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남겨놓은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FBI와 같은 수사청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이상은 국민 선출 제도에 의해서 선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이 고소한 사건은 전담부를 설치해서 좀 선출된 공정한 검사가 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 서민들이 아주 지게 돼 있어요. 예, 왜 검사들이 아주 뒷거래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종결을 합니다. 이 검사들의 이 불법 진짜 시정돼야 된다고 알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과 호소가 있었습니다. 격려의 함성 1초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어서 정의사법실천연대 사법독립군이신 강남구 대표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독립군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강남구입니다.
네. 가까이 들고 왔어요. 가까이 들고. 국가 귀책 피해자 배보상과 형사재심을 촉구하는 이러한 모임에 우리 정의사법시청연대가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사법부 사법 독재 시대에 있는 우리나라 검찰사법부입니다. 누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의 결정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어떤 재심이나 어떤 새로운 증거나 국가의 어떤 기회를 위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 순수한 저항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국민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명백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의 판결과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국민의 이 노력이 오늘 국회에서 불평등 평준화위원회에서도 제가 발언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른 교수나 어떠한 무슨 말에 장난으로 이 사실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나의 승리가 정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을 국민이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대책위원회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많은 사법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꿈에도 꿀 수 없는 국민이 해낸 이 승리에 대해서 사법독립군 강남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사법 126년 동안 이러한 억울한 일이 수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을 입증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의 결정이 누가 수사하는지 누가 판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 것까지 입증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검찰사법의 그런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 사실은 명백하게 인류 최초의 업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순간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국민 앞에 광복이 되었건 독재시대가 되었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이 검찰사법부, 이 무례한 검찰사법부를 국민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의사법시청연대와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이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의사법시청연대 사법독립군 강남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법독립군 강남구 대표님께 1초간 함성. 이어서 송은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이신 연은 마무리 발언과 기자회견 배경 취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많이 모여주셨고 또 이렇게 두 손을 떨어가면서 우리 기자님께서 열심히 사진을 촬영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라가 시끄럽죠? 네.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서로들 이 두 명의 강력한 후보들이 서로들 헐뜯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딸도 시집을 가서 벌써 외손녀까지 아주 3명이 있고, 또 이제 아들, 딸 다 이렇게, 아들도 결혼을 해서 며느리랑 살고 있는데, 이번 설날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도 나왔는데, 찍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안모 교수를 찍고 싶은데, 안모 후보를, 이 사람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내 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니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물어봤더니 기권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결선 투표자 제도라는 그런 제도는 없고, 무투표 당선제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한 명만 후보가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투표도 안 하고 무조건 당선이 하고 줍니다. 아마 한 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뭔가 보이지 않게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득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기권하게 되고, 또 연합을 하자, 공동정부를 수립하자면은 뒤에서 야합을 했느니, 이런 말이 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공동정부의 내각 몫을 주어야 할지 투표로서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반드시 과반수 이상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이, 최다 득표율이 없을 때에는 1위와 2 후보를 놓고 다시 한번 최종 결선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결선 투표제, 이것을 반드시 도입해두고 가능하다면 헌법에도 그러한 조항을 명시해야만 앞으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을 찍을 수 있고, 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지한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다음 정부에 대통령이 될 분과 협상을 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 노름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 민생의 현장이 파탄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들 말로는 하늘에 별을 따다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기 힘든 말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많은 공약들을 산더미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이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많은 총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또 그러한 재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2017년부터 활동했던 모든 것을 큰 담론으로 모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제기했지만, 요약을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모든 교육부 산하의 모든 국립대를 통합해서 완전 캠퍼스마다, 그리고 교수마다, 학과마다 자율스러운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도 자유롭게 전국에 어디에 있든 자기가 원하는 교수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대학 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우리 사회가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 외쳤습니다마는 국민이 개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원래 지독한 독재자로 알려졌던 이승만 씨가 삼선 개헌하면서 그 대가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국민 개헌 청원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을 삭제했고 87년 그 많은 투쟁 끝에 민주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국민개헌 청원권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국민개헌 청원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개헌 권리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피켓에도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약간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 기자회견의 취지를 통해서 여기저기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 평화가 어느 아침 갑자기 지도자 2명의 결단에 의해서 또는 미국 대통령과 북 지도자가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 사이에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경계 그리고 증오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휴전선 근처에 남북이 거의 동일한 면적을 내놓고 거의 동일한 인구를 내놓고 또 희망한다면 남북이 각각 추천하는 해외 교포와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남북 공동 자치특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발언도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 자치특구에 가서는 그 어떤 주장도 가능합니다. 북에서는 이른바 수렴혈통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 자치특구에 가서는 김일성 그분부터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모두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자치특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남북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는 우리 한반도에서만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국에 수출하면 미국이나 소련, 중국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해외 지원 국제 원조등은 예로 허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과제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생이 파탄나고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었건만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영업도 하지 못합니다. 영업시간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 후보들은 말로는 엄청난 자금을 풀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발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가 50조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김종인 이분은 50조하고도 부족하다. 100조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파탄나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에 자극받아 이재명 후보도 35조를 푸느니 50조를 푸느니 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당장 대통령 후보로서 청와대 쳐들어가서 문재인과 홍남기와 김부겸의 목살을 잡고라도
빨리 돈을 풀어라.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외쳐서 관철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14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오자 그것은 부족하다. 35조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몇몇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를 교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여 석에 대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상공인들이 거의 파탄이 났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규로 비싼 고리대금을 얻은 것이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들은 대부분이 고리대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집중적인 타격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예산 추경을 약 50조 규모의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야 유력 후보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가장 먼저 청와대에 가서 면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로부터 50조 추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조만간 각 후보에게 또는 적어도 대선 캠프에게 그러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새 시대로 가겠다, 시대를 교체하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지, 현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또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양극화가 심합니다. 한쪽에서는 호화주택에 펑펑 많은 재원을 쓰고 있지만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못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대한 재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워서 우리 세상이 멈출 것 같았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우리는 비화상회의, 아니 비대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그러한 재화들을 인간들이 평화롭게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 오아시스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과거로부터 이미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전쟁 전후 이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그저 학살당했습니다. 약 수십만에 달합니다. 요행이 살아남았던 그분들의 가족 등은 평생 빨갱이 새끼니 빨갱이 누이니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 불행, 피해는 두말할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제대로 배상하고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미국이 전투 수당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가로챘습니다. 박정희가 가로챘는지 국가가 가로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역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상하고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KTNG의 연초박 처리 과정에서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죽음의 앞마을, 사망의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국가는 책임지고 배상하고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건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건 이것은 국가만이 책임져야 된다. 또 정 안 되면 국가가 그 행위자를 찾아내서 엄벌하고 재산을 뺏어오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물리서라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만 한다. 이러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미리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을 외면한 채 앞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것만으로는 그분들이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힘을 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려고 앞장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한쪽에서는 정권 재창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 또는 묻지마 정권 재창출,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2년 그때부터 반독재 민주투쟁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87년 이후부터 7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생이, 우리 삶이 제대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발표한 이 5가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지를 철회하겠노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렇게 강한 압력을 넣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신 날씨에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취재해 주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